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2023년에 해외 주식 투자자를 가리키는 서학개미 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 1위가 TMF ETF라고 기사가 떴었는데요. 오늘은 TMF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4월 5일에 나온 뉴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를 다 제치고 고위험에 베팅한 서학개미가 택한 길은 하는 기사가 떴었는데 미국채 3배 레버리지 ETF를 3,200억이나 순매수했다는 기사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장기채 레버리지 베팅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장기채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이고 올해 들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TMF ETF였다고 합니다. 2023년 1월달부터 2024년 4월까지 TMF ETF를 2억 4천만 달러 약 3,200억 원에 순매수를 했다고 하고 해당 기간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였고요. TMF ETF는 만기가 20년 이상인 미국 장기채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같은 기간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를 단순 추정하는 TLT ETF도 8,270만 달러 약 1,000억 원 정도 사들였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서학개미의 순매수 12 종목에 들게 됐고요. 미국채 가격은 미국채 금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작년에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미국채 금리도 함께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채권 ETF들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채권들이 지난 60년 동안 최악의 성적을 거둔 해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크게 하락한 이후에 작년 말부터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채 ETF는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하게 되었고 TLT ETF는 지난해 10월 저점에서 16%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MF ETF는 48%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해 TMF ETF의 수익률이 14%였다고 하네요. 기사는 4월 5일 기준이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4월 21일까지 최신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해외 주식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 10개를 뽑아보니까 1위가 TMF ETF였고 8위가 TLT ETF였어요. 매수한 금액은 테슬라 종목이 더 많은데 매수 결제에서 매도 결제를 뺀 순매수 결제로 따지면 계속해서 올해 내내 TMF ETF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TLT도 10위권 안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채 사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이제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유지하다가 하락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국채 ETF의 편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채 ETF는 지금서부터 모으면서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해서 기준금리가 비컷해서 내려가는 구간에 가장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해서 모아두는 단계라서 순매수 결제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보면 레버리지 ETF나 테슬라 같이 변동성과 기대 수익률이 큰 종목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처럼 은행 위기로 많이 하락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TMF ETF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TLT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저희 채널에 질문을 주시는 댓글만 봐도 TMF ETF를 매수하신 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한 TMF ETF가 장점도 있겠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2010년서부터 2021년 사이에 TMF와 TLT, GROG ETF의 성적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TLT ETF는 20년 이상 만기에 미국채를 담은 ETF고 GROG ETF는 TLT보다 듀레이션이 더 큰 제로 쿠폰 미국채들을 담은 ETF고요. TLT ETF보다 GROG ETF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금리에 민감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당연히 GROG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GROG ETF도 현물 ETF고 레버리지 ETF는 아닌데 TMF ETF는 현물이 아닌 레버리지 ETF로서
TLT의 3배 레버리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파란색이 TLT ETF, 붉은색이 TMF ETF, 그리고 노란색이 GROG ETF인데 지난 2010년에서 2022년까지는 기준금리의 고점과 저점이 각 사이클마다 내려가고 있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었고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은 과거 1970년대에서 80년대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멈춘 다음에 1980년에 지정학적인 위기와 기축통화 달러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의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있었고, 기준금리가 코스토네의 달걀 그림처럼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보면 되고요. 당연히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미국채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2021년 12월까지는 TMF와 TLT, GROG도 모두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이때는 당연히 레버리지 ETF인 TMF ETF의 기대 수익이 좀 높았을 거고, 변동성은 TMF, GROG, TLT 순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성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TMF ETF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인 CAGR이 12.56%, 그리고 MDD가 50%였고요. 고점에서 최대 하락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GROG ETF는 CAGR이 10% 정도, MDD가 마이너스 28%, TLT ETF는 CAGR이 7%, MDD가 마이너스 20% 정도였어요. 사실 TLT ETF의 MDD도 채권치고는 굉장히 높은 최대 손실폭인데, TMF는 TLT의 3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CAGR도 높지만 MDD도 높죠. 3배로 정확하게 높은 건 아니고, CAGR은 2배 약간 못 미치고 MDD는 2배 이상이었던 거를 알 수 있고요. 과거의 디플레이션 사이클로 미국채 ETF가 모두 성적이 좋았던 시절에도 TLT ETF와 TMF ETF를 비교해보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 대비 수익률이 더 효율적으로 증가하진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TMF ETF가 가장 좋은 성적을 냈었겠죠. 미국채 ETF 중에서. 근데 2022년을 추가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데요. 2010년에서 2023년에 TMF와 TLT, GROG ETF의 성적을 비교한 그래프고, 파란색이 TLT, 노란색이 GROG, 빨간색이 TMF ETF고요. 2022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채권 역사상 최악의 해를 거두었고, 2022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역대 최대급이었거든요. 지금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과거처럼 낮은 2% 정도를 유지하는 거는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했고 언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2022년서부터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의 진행이 있었고요. 이번 사이클의 기준금리 고점 지금 5% 정도 되는데, 과거 사이클의 고점이 2.5%대보다 거의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지금은 40년간 이어온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끝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이나 블로그 글에서 많이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보라색 부분을 추가하면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는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미국채의 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우상향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는 반대로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채 가격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하락폭은 TMF ETF가 가장 클 거고요. 성적을 비교해보면 TMF는 CAGR이 2.1%로 아까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MDD는 50에서 마이너스 84로 크게 상승했죠. GROG도 CAGR이 거의 반토막 5.36%로 낮아지고 MDD도 53%로 많이 증가했고요. TLT ETF는 CAGR이 7%에서 3.9%니까 절반이 안 되게 감소됐지만, MDD는 2배가 늘어서 아까 20%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41%로 전반적으로 모든 채권의 CAGR과 MDD가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듀레이션이 크고 레버리지를 낀 ETF들은 더 크게 CAGR이 하락하고 MDD가 크게 오른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84%의 MDD는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거의 과거 닷컴 버블 시절의 나스닥이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최대로 하락했던 수준의 MDD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TMF ETF의 MDD가 컸다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CAGR이 150%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84%가 돼도 연간 평균 수익률이 150%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본전을 회복할 수 있지만, TMF ETF는 10%대의 CAGR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80%나 하락하면 거의 본전으로 가기에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MDD가 높은 것도 위험하지만 CAGR이 아주 높지 않으면 MDD가 80%까지 올라가게 되는 종목은 투자하는데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 TMF ETF가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크고 MDD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내려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단기 반등 구간에서는 TMF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IEF라고 중기채 ETF까지 넣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TLT ETF와 TMF, GROG, IEF ETF를 최근 5년 수익률에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TLT ETF, 노란색이 TMF ETF, 에메랄드색이 GROG ETF, 주황색이 IEF ETF로 중기채 ETF거든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시작된 작년 2022년 이후로 모든 채권들은 듀레이션이 클수록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요. 장기채 손실은 엄청 컸었거든요. 작년에 영국에서 파운드화 얘기가 왔을 때 영국의 연기금 포트폴리오에서 영국 장기국채를 레버리지로 사용하다가 청산되면서 크게 위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연기금 포트폴리오에서도 레버리지 장기국채 ETF가 큰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여기 그래프에서만 봐도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22년 이후에는 초단기 미국채 듀레이션이 가장 작을수록 손실이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채 ETF의 손실이 장기채보다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5년 평균 수익률이 가장 손해가 적게 나오게 됐어요. 과거 1980년서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는 장기적으로 장기채일수록 더 많이 가격이 상승했었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이어오다가 2022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장기채일수록 손해가 더 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TLT ETF는 5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2%, TMF ETF는 5년 평균 마이너스 53%, GROG는 마이너스 16%, IEF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미국채 ETF에 거의 모두 손해가 나게 된 상황인데, 앞으로는 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면서 반등이 일어나겠죠. 반등 구간에는 당연히 TMF, GROG, TLT, IEF 순으로 반등이 일어나겠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채 가격의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고점에서 인하되는 구간에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는 구간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채를 활용하는 게 좋고, 장기채와 그리고 TMF처럼 장기채 레버리지 ETF를 사용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마켓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를 사용해도 효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마켓 타이밍을 잘 보지 않고 투자하는 분이나 장기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채나 장기채 레버리지보다는 중기채를 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미국채 가격은 완전히 상반된 흐름을 보일 거고요. 미국채는 디플레이션에 최적화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와야 미국채가 빛을 볼 건데, 인플레이션이 종료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종료의 시기는 언제일까? 지금 과연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좀 낮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준금리도 더 높이지 못하고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중단기적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고, 그런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완전히 잡히는 건 언제쯤 될까라는 거를 도저히 지금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 1970년대에는 10년 이상 그런 사이클이 이어졌던 거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1, 2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5년, 10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채가 그 사이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사이클은 기준금리가 저점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0%가 아니고 0%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LT의 상승폭이 과거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TLT의 최근 5년 성적에다가 각각의 시기에 기준금리를 겹쳐서 제가 표기해 놓은 그래프인데, 기준금리가 제로일 때 TLT는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현재 구간에서 최하를 찍고 있고, 과거 기준금리 고점이 2.5% 구간에서 과거에는 또 고점을 유지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 TLT의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과거 고점 대비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기준금리가 0% 근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MF ETF와 TLT ETF 같은 장기채 ETF와 레버리지 ETF를 사용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영상을 찍어봤고요. 구체적으로 TMF, TLT, GROG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들도 차차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